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침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침반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 봐서 잘 알겠지만 동서남북을 가르치고 있죠. 이 스마트폰에서 나침반 앱을 딱 켜면 그러면 이제 여기 N이 가르치는 방향이 북쪽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침반의 동서남북은 스마트폰이 돌아갈 때마다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 움직일 수 있는 이미지여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침반을 만들려면 필요한 게 나침반 센서가 필요한데, 나침반의 센서는 오리엔테이션 센서입니다. 방향 센서. 방향 센서고, 이 방향 센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앱 인벤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걸 요약하면 앱 인벤터는 우리에게 세 가지 값을 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는 방위각, 아지무스라고 하는데, 방위각은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스마트폰이 몇 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지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를 보면, 이 그림의 예를 보면 아지무스가 43.5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북쪽이 여기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43.5도 정도 북쪽에서 가르치는 각도가 틀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치와 롤이 있는데, 피치는 위아래 방향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긴 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각도가 몇 도가 기울어져 있나, 이런 얘기고, 롤은 좌우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요. 실제로 우리가 나침반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은 아지무스밖에 없어요. 아지무스밖에 없는데, 이 피치와 롤은 우리가 이 나침반 센서, 방향 센서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값이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한번 화면에 표시를 해보자, 이런 뜻으로 이 세 가지를 다 화면에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면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스마트폰 앱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면 수평계 이런 거 나오거든요. 수평계도 이 오리엔테이션 센서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평계를 책상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고, 정말 이 책상이 수평하게 놓여져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할 수 있겠죠. 공사장 같은 데서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나침반 앱이고요. 이 나침반에 대한 앱도 내가 만든 포스트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침반에서 아까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그 이미지가 이미지 스프라이트라는 거예요. 이미지 스프라이트. 이미지와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움직일 수 있다.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이미지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만보계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가운데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때 스크린 위에 바로 올려놨었죠. 이미지는 스크린 위에 바로 올려놨는데,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반드시 캔버스 위에 올려놔야지 된다. 캔버스라는 게 여기에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 요 서랍 안에 캔버스가 있고요. 이 캔버스를 먼저 깔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올려놔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만약에 슈팅 게임 같은 걸 만들면 여기 이제 전장이 이렇게 있겠죠. 그 전투하는 장소가 있을 거고, 여기에 만약에 우주선이 이렇게 움직여서 온다 그러면 이 우주선 이미지는 이미지 스프라이트인 거예요.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이런 경로를 따라서 온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포를 이렇게 쏜다면 이 포탄이 이렇게 날아가겠죠. 날아가는 것도 움직이는 그림이니까 이미지 스프라이트로 만들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어디에 위에서 작용하냐면 이미지
캔버스 위에서 작동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스프라이트 쓸 때는 캔버스와 같이 쓴다. 꼭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에서 나침판 이미지는 내가 이제 LMS에 올려놓은 그거를 이제 가져다 쓰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스크린 원 안에 캔버스가 있잖아요. 캔버스 안에 컴파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름이 컴파스고, 요게 이름이 컴파스고, 요게 캔버스인 거죠. 캔버스 안에 컴파스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1과 오리엔테이션 센서가 있는데, 레이블 1은 뭔가요? 레이블 1이 뭔가? 한번 볼게요. 레이블 1이 여기는 표시가 지금 글자가 아무것도 안 쓰여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레이블 1이 여기에서 아까 그 예제에 보면 아지무스 스피치 롤이 표시되는 그러한 레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1 안에 캔버스 하나와 레이블 1 하나가 있고, 캔버스 안에는 컴파스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오리엔테이션 센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나하고 같이 요거랑 똑같이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앱 인벤터를 열고 여기에서 자, 이제 프로젝트 스타트 뉴 프로젝트 화면을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스타트 뉴 프로젝트 안에 이름을 쓰는데, 이름은 D00 우리 4주차에 만든 거 그냥 4라고 쓰죠. D004가 두 개 있는 거예요. D004 그 다음에 컴파스라고 하겠습니다. 컴파스가 이제 그 나침판이죠. 컴파스 이렇게 쓰고요. 오케이. 자, 이제 컴포넌트들을 가져다 놓는데, 제일 먼저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 창을 열고요. 거기서 캔버스를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그럼 캔버스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데, 이 캔버스를 가장 크게 키웁니다. 어떻게 키우냐면 캔버스의 하이트를 필 패런트, 그 하이트 높이가 이제 스크린 1을 꽉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 위스도 필 패런트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득 채우게 됐고요. 요 맨 밑에다 레이블 하나를 가져다 놔야 되니까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서 레이블 하나를 가져다가 이렇게 갖다가 끼워 놓습니다. 그럼 레이블이 요 밑에 오고 나머지는 캔버스가 꽉 채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 위에다가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에 가서 이미지 스프라이트 하나를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캔버스 위에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캔버스의 바탕 화면을 자, 캔버스, 자, 이 컴포넌트부터 마저 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센서 중에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가져다 써야지 돼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센서, 방향 센서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럼 컴포넌트들은 다 위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캔버스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크 그레이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좀 껌껌한 색으로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캔버스에 이미, 그러니까 캔버스의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경 이미지를 가져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경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캔버스에 배경 이미지 갖다 놓을 때는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갖다 놓는데, 우리는 지금 그 나침판이니까 특별히 뭐 이미지는 필요 없고 그냥 배경색만 어둡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아까 본 그 나침판 모양의 이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픽처를 누르고 업로드 파일, 이미지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미지 선택하는 거랑 똑같이 파일 선택해서 컴파스 2라고 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침판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침판은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는 회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회전도 할 수 있고 뭐 움직일 수도, 저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침판을 이미지를 갖다 놨습니다. 그럼 이제 방향 센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레이블은 우리가 하나밖에 안 쓰잖아요. 레이블 하나밖에 안 쓰니까 이름은 바꿀 필요가 없고요. 이름은 바꿀 필요가 없는데 그 대신 여기에 텍스트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게 지워버리고, 프로그램 안에서 그 세 가지 값, 아지무스, 피치, 롤, 이 세 가지 값을 표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지금 보면 컴포넌트가 뭐뭐 사용됐냐면 캔버스 하나 사용됐고, 그 다음에 이미지 스프라이트 하나 사용됐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레이블 하나, 오리엔테이션 센서 하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코딩을 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하고 코딩을 할게요. 자, 코딩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그 화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캔버스 위에 컴파스라는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캔버스 위에 컴파스라는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잠깐만, 그런데 얘가 항상 그 화면의 정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돼야지 돼요. 얘가 정 가운데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위치는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왼쪽 상단에 있는 좌표로 표시가 돼요. 여기가 요 좌표점을 표시해 주면 여기에 이제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좌표 값을 알아야지 되는데, 좌표는 스마트폰에서 좌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스크린의 맨 왼쪽 위, 지금은 우리가 캔버스 위에서 작업을 하니까 캔버스의 맨 왼쪽 위가 0,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캔버스의 제일 오른쪽 끝 이 점은 캔버스의 width, 캔버스의 height 이렇게 되겠죠. 내가 여기 잘못 썼다. width와 height 이렇게 되겠죠. width와 height, 내가 WW라고 썼는데 width와 heigh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좌표예요. 좌표. 그런데 내가 요 좌표 값을 알아야 이 캔버스 위에 컴파스가 정 가운데 위치를 하는데, 이 좌표 값에 요 빨간 점의 좌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컴파스의 x는, 요 x 좌표는 요거 이제 x, y로 표시가 되는데, x 좌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캔버스 폭의 절반, 요게 절반이죠. 거기에서 요 컴파스 이미지 스프라이트 폭의 절반, 절반을 빼면 요 자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요 값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캠퍼스의 x 좌표는 캔버스의 위스를 2로 나눈 값에서 컴파스의 위스를 2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높이도 마찬가지죠. 높이도 한번 해볼게요. 높이도 마찬가지로
요 좌표가 높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x, y에서 내가 y 값을 계산하려고 해. 근데 y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가 0이고 이쪽이 점점 커지는 값인데, 얘는 요 위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요 y 값에서 요 y 값을 뺀 그러니까 이만큼의 y 값에서 요만큼의 y 값을 빼면 요만큼의 y 값이 나오죠. 이만큼의 y 값은 캔버스의 높이의 절반이고, 요만큼의 y 값은 컴파스의 높이의 절반이죠. 그래서 캔버스 높이의 절반 빼기 컴파스 높이의 절반을 해주면 y 값이 요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xy를 세팅을 해주면 항상 정가운데에 나침판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는 나침판은 나침판의 이미지는 동그라미지만 실제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동그란 게 아니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예요.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네모나게 생긴 거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게 이미지 스프라이트고,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위치는 얘가 결정을 해주고, 이게 정 가운데에 위치를 하게 하려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줘야 정 가운데에 위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코딩에서 보면, 코딩도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처음에 앱을 딱 켰을 때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정 가운데에 딱 올 수 있게 하려면 스크린이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 컴퍼스의 XY를 이렇게 좌표를 세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센서가 이렇게 그 방향이 바뀌면 오리엔테이션 체인지드라는 이벤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 이벤트가 오리엔테이션 체인지드라는 이벤트고, 이 오리엔테이션 체인지라는 이벤트가 우리한테 세 가지 값, 아지무스, 피치롤이라는 세 가지 값을 우리한테 보내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아지무스만 쓸 거예요. 우리 나침판에서는 그 방위각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요 앞부분 요 두 개는 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더라도 항상 컴파스의 위치는 정 가운데 위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컴파스의 헤딩을 아지무스로 세팅을 해놓으면, 컴파스의 헤딩이라는 건 컴파스가 여기를 보고 있단 말이죠. 여기를 보고 있는데 그 헤딩을 이 방위각과 맞춰주면, 이 여기에 이제 NS 이렇게 써 있는 그림 아닙니까? 그 NS라고 써 있는 그림의 헤딩, 가르치고 있는 방향을 방위각과 맞춰주면 나침판과 같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침판을 만드는 코딩은 이 한 줄인 거예요. 이 한 줄. 컴파스의 헤딩이 오리엔테이션 센서의 아지무스 값으로 맞춰주면 헤딩이 이 나침판이 돌아다닙니다. 스마트폰 움직일 때마다 나침판이 이렇게 북쪽을 가르치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에다가는 아까 얘기한 세 개의 값을 써줘야 되니까 아지무스, 피치, 롤 세 개의 값을 써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밑에 한 자리까지만. 그래서 아지무스 콜론하고 아지무스 값을 써주고, 피치 콜론하고 피치 값을 써주고, 롤 콜론하고 롤 값을 써주는데 전부 소문자 밑에 한 자리까지만 써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죠? 코딩 간단하죠? 자, 우리 그러면 직접 코딩을 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코딩을 짜는데 앱 인벤터로 왔어요. 앱 인벤터로 와서 여기에서 자, 여기에 블록스로 갑니다. 자, 디자이너 잠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면 얘가 이미지 스프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얘 이미지를 아까 우리 소스 코드에서는 얘를 컴파스로 바꿔 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이름은 컴파스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얘는 컴파스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컴파스입니다. 컴파스. 그래서 이제 블록에서 얘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텐데, 블록에 가서 코딩하는 부분을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스크린 1이 초기화 될 때, 이니셜라이즈 될 때 뭐를 합니까? 그 컴파스의 위치를 정 가운데에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컴파스의 x 값을 여기 있네요. x 값 여기 있습니다. 컴파스의 x 값을 이렇게 바꿔주는데 뭐로 바꾸냐면 캔버스의 width 나누기 2 빼기 컴파스의 width 나누기 2. 그러니까 일단 매스 블록에서 마이너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를 갖다 놓고요. 첫 번째 거에는 나누기 2니까 나누기 블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누기 블록을 갖다 놓고 여기에 요 나누기의 앞부분은 캔버스의 위스죠. 캔버스의 위스 값이 여기 있습니다. 캔버스의 위스를 2로 나눈 나머지 숫자는 여기 있죠. 2로 나누고 조금 줄일까요? 이쪽만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는 이걸 똑같은 걸 카피해 가지고 컨트롤 CV 카피해서 뭐라고 쓰냐면 이제 캔버스가 아니고 컴파스죠. 여기에다가 캔버스가 아니라 컴파스예요. 그러니까 얘를 지우고 컴파스의 위스를 가져옵니다. 여기 있네요. 컴파스의 width를 2로 나눈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컴파스의 x 값은 캔버스의 width 나누기 2 빼기 컴파스의 width 나누기 2다. 자, 요거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야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나침판이 정 가운데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 값도 똑같으니까 컨트롤 C V 해서 얘를 y 값으로 바꿔주고요. 얘는 width가 아니라 height가 되고요. 높이 height. 그 다음에 여기도 컴파스의 heigh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스크린 1이 시작될 때 가운데에 딱 위치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침판에 동작을 하려면 나침판의 센서, 방향 센서가 위치를 바꿀 때마다 이렇게 해야지 되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센서가 딱 이벤트 하나밖에 없네요. 오리엔테이션 센서는 오리엔테이션 체인지드라는 이벤트 하나밖에 없는데 이벤트 오리엔테이션이 바뀔 때마다 그때도 이 두 가지를 써줘야 돼요. 컨트롤 CV 이 캔버스의 위치를 가운데에다 맞춰 놓은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컴파스의 헤딩, 컴파스가 어디를 가르치느냐, 여기죠. set 컴파스의 헤딩을 오리엔테이션 센서의 방위각으로 한다, 아지무스로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코딩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컴파스 동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가적으로 밑에다가 방향 센서가 보내주는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레이블 1에다가 써주면 되죠. 레이블 1의 텍스트를 이거는 이제 여러 개를 써야 되니까 조인을 해서 써야겠네요. 그렇죠? 조인 해가지고 쓰겠습니다. 조인하는데 아지무스 피치 롤 이렇게 세 가지를 쓸 거니까 이걸 세 조각으로 조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라고 쓸 거냐면 아지무스 그다음에 소수점 아지무스 그다음에 아지무스 값 이렇게 쓸 거잖아요. 아지무스 값 이렇게 쓸 거니까 얘도 조인을 할게요. 조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아지무스, 얘가 피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 CV, 얘가 피치, 얘가 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놓고요. 조인이 조인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각과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각이 또 조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쓸 거냐면 아지무스라고 씁니다. 아지무스 한 칸 띄고 콜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아지무스 값을 쓰면 되는데 아지무스 값은 얘가 준단 말이에요. 오리엔테이션 센서가 주니까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get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소수점 밑에 한 자리까지만 쓸 거예요. 얘도 너무 정밀한 값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얘도 매스에 가서 format as decimal number 가져오고 아지무스 값을 넣고 얘를 이제 소수점 밑에 한 자리까지 숫자를 가져와서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일단 카피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얘를 지워버리고 얘 이만큼을 카피해서 쓰면 되겠어요. 컨트롤 C V 하고 이렇게 놓고 얘는 아지무스 한 다음에 콤마 쓰고요. 숫자 다음에 콤마 쓰고 그 다음에 피치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값이 피치 값이 나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카피해서 여기에다가는 콤마 쓰고 다 한 줄에 써지는 거니까 여기다가 롤이라고 쓰고 여기에다가 롤 값을 가져온다. 자, 이러면 이제 코딩이 끝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좀 크게 해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처음에 스크린 1이 이니셜라이즈 될 때 그 나침판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XY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준다. 중앙으로 세팅을 해준다.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센서가 값을 바꿀 때마다 오리엔테이션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이벤트를 우리한테 주는데 방향 요 XY 좌표 값을 정중앙으로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요 헤딩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 헤딩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어디를 가르치느냐? 아지무스 값을 가르치게 한다. 아지무스가 이제 방위각이야, 방위각. 어디를 가르치느냐? 이 센서가 주는 방위각을 가르치게 하면 센서가 그쪽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쓴 이 이미지가 우리가 만든 이미지가 n이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얘가 헤딩인데 얘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 방위각을 보고 있다. 그래서 나침판과 같이 동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레이블에다가 실제 방위각 그 다음에 피치 롤 이 세 가지 우리 그 방향 센서가 주는 세 가지 값을 실제로 여기에다가 레이블에 표시를 해주는데 이때 재미있게 조인 안에 조인을 또 쓴 거죠. 조인 안에 조인을 또 써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역시 두 번째 프로그램 이번 주에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두 가지. 자, 한 가지는 만보기, 한 가지는 만보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침판.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두 개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센서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해보지 않았던 기법 중에 뭘 사용했어요?
레이아웃이라는 걸 썼다. 버튼 두 개를 옆으로 나란히 두려면 수평 레이아웃이라는 걸 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보기에서는 이미지를 썼어요.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미지를 쓰는 방법을 공부했고, 나침판에서는 이미지 스프라이트 쓰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이미지 스프라이트와 이미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미지는 고정된 그림이고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 방향을 바꿔서 회전을 하거나 이러한 것이 가능한 거는 이미지 스프라이트다. 그런데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쓸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반드시 캔버스 위에 써야 된다. 자, 요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있는 스튜디오에서는 테스트할 수가 없고요. 실제 테스트할 수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는 내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나침판도 제대로 동작을 하지만, 컴퓨터에 있는 에뮬레이터에서 녹스에서 내가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이 컴퓨터 안에는 그 방향 센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동작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림만 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그걸 옮겨서 구동을 시키면 정말 나침판이 잘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